지금은 강남이라고 하지만 강남의 판도가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한테 용산이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본다면은 안녕하세요, 빌스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곳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 서울의 중심 용산입니다. 서울을 이해하려면 강과 지리적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900년대 경성역부터 제물포항까지 연결이 되는 철도가 생겼습니다. 해상으로 왔던 물류품들이 이제 서울역까지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산업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상인들이 많이 밀접해 있던 명동이 있었고 공장지대인 영등포가 있었고 그 사이에 용산이 있었던 거죠. 용산은 그때 당시에도 지리적 위치로서 중심이었기 때문에 군부대가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미국이 들어와서 주둔지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때도 미군이 군사적으로 중심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디든 이동을 할 수 있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용산은 어떤가요? 우리 3도심이라고 하죠. 서울역 CBD, 여의도 YBD, 그리고 강남의 GBD까지 그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의 가장 큰 뜨거운 발전할 지역 하면은 용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용산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하면 사실 떠오른 데가 몇 없을 겁니다. 용산에는 16개의 동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동 중에서도 우리 상권이 집권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수요가 활발한 지역이 한남동과 이태원동입니다. 한남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남동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부촌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유엔사 빌리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엔사 빌리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프라이빗하고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분들이라든지 재벌가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2008년도에 단국대학교 자리에 한남더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2019년도에 나인원 한남까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3대장 아파트 중에서 2대장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초고가의 아파트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부촌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동에 건물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많은 곳들이 없어요.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건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고 한남 더일 상권이라든지 한남 오거리에 3구역 맞은편이라든지 나인원 한남 후면 그리고 삼성가가 있는 리움 박물관 그 주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상권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서 먼저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남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한 감성이 있어요. 주 소비자층은 4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호프집 같은 느낌이 있고요. 한남 더일 상권 앞 같은 경우에는 남측으로는 유엔사 빌리지, 북쪽으로는 한남 더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인다이닝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제일 뜨고 있는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님들이 한남동에 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 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리테일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마르디 메르크디라는 패션 브랜드가 4개의 샵을 오픈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컨텐츠가 들어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 브랜드 하나가 이렇게 상권을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곳이 또 나인원 한남 후문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태원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앤틱 거리가 있어요. 해밀턴 호텔 맞은편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또 이제 엄청난 개발 이슈가 있죠. 바로 11 건설에서 유엔사 부지를 매입해서 파크사이드라는 호텔,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위치로는 가히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남 더일과 나인원 한남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고 하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트, 그 다음에 대형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리적 위치로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용산공원을 중심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호재가 있는 곳이죠. 용산국제 업무가 나옵니다. 지금 예상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언정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3건역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을 보자면은 3%가 안 되거든요. 그쪽으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수요도 빨아들이고 3도심의 핵심 회사들
투자들의 자리를 흡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방이 된다면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더 크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심장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상방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투자할 만한 곳이 말씀드렸던 한남동, 그 다음에 삼각지역 쪽에 있는 용리단길인데요.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는 기회 비용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호재들만 보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물건의 개별성을 꼭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지역성, 그 다음에 개별성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서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이라고 하지만 강남의 판도가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한테 용산이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본다면은 머리가 다 벌써 그려지잖아요. 국가에서 중심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놓는 곳이니까 그만큼 사업 타당성이 나오고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짧게나마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지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unny day, take me down to Culver Lake, take me back to yesterday, 'cause that's where I belong. On a rainy day, take me to that old cafe, we'll watch the teardrops drip away.